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세상 친절한 세계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아름다운 도시들의 전경을 보고 계신데요. 전쟁으로 인해 안타깝게 폐허로 변하고 있는 도시들과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애도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 중 각국의 역사나 지역사, 시대사 등 방대한 양의 세세한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세계사라는 거대한 숲을 전체로 파악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의 기원에서부터 고대,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의 큰 그림 전체를 알기 쉽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여러분들께 제1, 2차 세계대전과 그로 인한 유럽의 몰락, 또한 그 이후에 펼쳐지는 냉전의 시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세상 친절한 세계사,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20세기는 전쟁의 세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럽의 세계 지배가 무너져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9세기부터 하나둘씩 유럽의 구식민지가 독립하기 시작해서 글로벌 시대가 도래했고요. 장기간에 걸친 대불황에서 유럽이 호황을 누리던 상황 가운데 뜻밖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의 계기는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하는 지역적 테러 사건이 복잡한 양상을 띠고 대규모 전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육군의 대연습 열병에 참석했던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그의 부인인 조피가 19살 먹은 세르비아 대학생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양국의 다툼이 뒤섞여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였고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기간에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은요,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 불가리아 4개국 동맹 측과 협상 측 27개국이 싸우는 전에 없었던 대규모 전쟁으로 번지기 시작하죠. 전쟁 전에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장기간의 총력전이 각국을 궁지로 몰아넣었고요. 격렬한 전투가 이어져 독일과 프랑스 양국은 1914년 10월에 이미 비축한 탄약을 다 써버렸고요. 1916년에는 최대 격전 베르댕 전투에서 독일과 프랑스 양국이 3개월 동안 쏜 포탄은 무려 2,700만 발에 달했다고 하고요. 사상자는 7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비참한 참호전이 오래되는 가운데 총력전은 대량의 병력을 필요로 해서요. 대략 영국 900만 명, 프랑스 850만 명, 러시아 1200만 명, 독일 1100만 명 등이 동원되었죠. 하지만 전쟁의 무거운 부담은 식량 통제와 공장에서의 근로 동원 등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 기반이 약했던 러시아는요, 이러한 총력전을 버티지 못하고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서 1917년 3월에 있었던 식량 폭동을 계기로 각지의 소비에트, 즉 노동협의회가 결성되었고요. 소비에트는 그 수도의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임시정부도 서게 됩니다. 이러한 러시아 민중의 봉기로 시작된 혁명은요,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차르도 물러나게 됩니다. 혁명 후에도 러시아는 소비에트와 임시정부 이중 정권이 함께 있어 임시정부가 전쟁을 계속하자 민중들의 어려운 생활은 해결되지 않았죠. 이때 볼셰비키 다수파 지도자였던 레닌이 스위스에서 망명 갔다 돌아오면서 전쟁 중지와 임시정부 타도를 호소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1917년 11월에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데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는 1919년 레닌은 볼셰비키의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하면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혁명정부는 농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식량을 징수하여 위기를 극복하면서요, 19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잡카카스, 백러시아 지금의 벨로루스 4개의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세우게 되죠.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중립을 선언한 미국은 전쟁터가 되지 않았던 바람에 생산시설을 풀로 가동할 수 있었고요. 무기 및 탄약을 영국과 연합국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제는 달러로 이루어졌고요. 그 결과 엄청난 대금이 뉴욕에 있는 월가 은행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죠. 미국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돈을 벌어들였지만요. 1917년 러시아가 혁명으로 전쟁에서 이탈하고 독일군이 프랑스에 대한 공격이 더욱 가속화되자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전쟁 채무 지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전하면서 1918년 11월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뜻밖의 미국의 참전으로 전쟁을 유럽에 한정시키려 했던 영국과 독일의 의도는 무너져 버렸고요. 세계사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1919년 1월에 개최된 파리 강화회의에서는요. 패전국 대표와 소비에트 정부 대표는 초대받지 못한 채 대독일 강화 조약인 베르사유 조약이 성립되면서 독일에 대한 보복과 러시아를 적대시에 바탕을 둔 베르사유 체제로 유럽의 신질서가 확립됩니다. 제1차 대전 후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된 미국에서는요. 전기산업, 영화, 라디오, 프로스포츠, 재즈 등 아메리카 웨이 오브 라이프라는 대중소비 사회가 출현하게 되죠. 도시 생활은 편리해졌고요. 자동차와 체인스토어의 보급과 같은 도시 생활이 농촌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920년대 이렇게 급성장을 이룬 미국 경제는요.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버블 국면에 직면하게 되죠. 당시 세계 생산량의 42%를 차지하는 공업은 와인 생산으로 한계에 달했고요. 잉여 자금을 주식이나 주택 및 토지에 투기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 연방은행의 금리 조정과 주가 대폭락이 경제 파탄으로 순식간에 표면화되었고요. 급기야 1933년에는 4명의 1명꼴로 실업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3년 동안 그의 절반이 파산한 미국의 은행들이 해외에 빌려주었던 자금을 한꺼번에 회수하면서 미국의 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인 독일이 미국에게 빌린 자금으로 경제를 회복시켜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그 돈으로 미국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돈의 순환이요. 미국 연방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자 1931년에 오스트리아 최대 은행이 파산하고 줄지어 독일 대형 은행이 파산하는 등 순식간에 유럽 경제가 파탄나고 말죠. 대공황의 여파로 실업자가 620만 명에 달한 독일은요.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스가 의회에 무능함에 지친 공무원, 연금 생활자 등과 몰락한 중산층 그리고 농민들의 지지를 모아 의회 제1당이 됩니다. 1933년 수상에 오른 히틀러는요. 공산당을 탄압하고 나치스의 법률 재정권을 부여하는 정권 위임법을 통과시켜 독재체제를 강화했습니다. 1934년 총통으로 제3제국이라는 이름하에 국가 원수가 되죠. 그 히틀러는요,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재군비를 추진하면서 비무장지대인 라인란트에 군대를 배치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지역적 집단 안전 보장의 틀인 베르사유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경 분쟁을 구실로 에티오피아에 침입한 이탈리아와 함께요. 베르사유 체제를 다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1차 대전보다 규모가 컸던 제2차 세계대전은요. 호황 속에서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경제 대공황에서 빚어진 세계 경제의 대붕괴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전쟁의 원인은 바로 영토 문제였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폴란드를 상실한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 독소 불가침 조약과 함께 폴란드 분할에 대한 비밀 협정을 체결하고 1939년 폴란드를 무력으로 침공했습니다. 동유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던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독일의 선전포고를 해야 했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은 1940년에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를 거쳐 프랑스에 침입하여 파리를 점령해버렸죠. 1941년 독일은 전략물질인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소련을 목표로 3개월 만에 점령한다는 예측을 하고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결국 소련을 침공하고 맙니다. 1942년에는 모스크바 근처 40km까지 도달했지만요.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 30만 명이 괴멸되었죠. 이로 인해 전세가 역전되어 소련군이 독일군을 격파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1944년에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파리가 해방되었고요. 동서전선으로부터 공격 세례를 받은 독일은 결국 궁지에 몰려 1945년 베를린이 함락되면서 히틀러는 자살하고 유럽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으로 패전국인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큰 타격을 입었고요. 독일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 막대한 정비를 만들어야 했던 영국과 프랑스도 힘이 약화되었는데요. 소련 역시 독일과의 전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직 미국만 세계의 무기 공장으로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요. 세계 공업 생산의 반을 차지하며 세계 금의 80%를 축적하게 되죠. 한편 소련은 나치스 독일과 싸워 이긴 실적과 강력한 군사력,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세계 체제 형성을 목표로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육지제국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냉전의 원뜻은 직접적으로 군사력은 행사하지 않는 경제, 외교, 정보 등을 수단으로 하는 국제적 항쟁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점령했던 인구 약 1억 명의 동유럽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여 사회주의권 형성을 착수하기에 이릅니다. 서유럽과 일본으로 영향을 확대한 미국과 동유럽과 중국을 확보한 유라시아의 대륙제국 소련이 격돌하게 되죠. 또한 세계 제2차 대전 후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뉘게 되고요. 한반도는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나뉘어 소련이 북부를, 미국이 남부를 각각 나누어 관리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시작하는 세상 친절한 세계사의 일부인 제1, 2차 세계대전의 발단과 그로 인해 재편성된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잠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세계 역사라는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더 현재와 미래를 대처하는 데 유익하다고 여겨지니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 내용 중에 있는 20세기 전반에 있었던 세계 큰 두 대전을 저는 읽어보면서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한 우리가 현재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며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일도 참으로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하는 북사랑 카페에서는요, 시대에 상관없이 역사에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더욱더 많은 분들이 북사랑 카페에 오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